안녕하세요. 어르신 책방입니다. 노년기의 삶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누구와 사는지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에게 맞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보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고, 공원에 가면 파워워킹을 하시는 활기찬 모습도 볼 수 있죠. 카페에서는 태블릿으로 신문을 읽으시거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도 적극적이신데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시고 모바일 뱅킹으로 금융거래도 하십니다. 취미생활도 다양해졌습니다. 등산이나 게이트볼 같은 전통적인 취미를 넘어서 드로잉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댄스 클래스에서 춤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활용하시면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또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요일별 약통을 활용해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면서 만보기로 걸음수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생활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 보세요.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요리하기, 빨래하고 정리하기까지요. 예를 들어 식사 준비는 간단한 반찬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란말이나 시금치 무침같이 쉬운 요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큰 자신감이 될 거예요. 셋째, 안전한 생활 환경 만들기입니다. 특히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욕실과 주방에 신경 써주세요. 욕실에는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고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현관이나 계단에도 조명을 밝게 하고 손잡이를 달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자녀나 이웃의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독립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보통 오전 6시나 7시쯤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고 목과 어깨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춰주세요.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특히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파트나 동네에서 같은 또래분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이나 저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활용해 보세요. 요가나 체조 수업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요리나 미술 같은 취미 수업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실 수도 있죠. 이제 취미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취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걷기나 수영, 요가나 태극권, 라인 댄스나 줌바 댄스. 둘째, 손을 사용하는 취미입니다. 뜨개질이나 퀼트, 그림 그리기나 서예, 원예나 화분 가꾸기. 셋째, 머리를 쓰는 취미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독서나 시 쓰기, 스마트폰 활용 배우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이런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될 수 있죠. 무엇보다 나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세요. 겨울철에는 3분, 여름철에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맑은 공기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혈압 수치를 수첩에 기록해 두시고 평소보다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요일별 약통을 활용하세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요일별로 나눠 담아두면 잊지 않고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알람도 설정해 두시고요. 식사는 가능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 준비부터 요리, 그리고 식사까지의 과정이 좋은 운동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힘드실 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찬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세요. 반찬통에는 반드시 조리한 날짜를 적어두시고 해동한 반찬은 당일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는 하루에 한 공간씩 정하여 하시면 좋습니다. 월요일 거실, 화요일 주방, 수요일 화장실, 목요일 안방, 금요일 현관과 베란다. 주말 간단한 정리정돈. 창문 닫기나 높은 곳 청소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최근에는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 가정방문 청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간단한 안전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스밸브 잠금 확인, 현관문 잠금 장치 점검, 전기장치 콘센트 확인, 화장실 물 잠금 상태 체크.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에는 자동 가스 잠금 장치를 설치하시고 거실과 방에는 화재 감지기를 달아두세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전화기 옆에는 비상 연락처를 크게 적어 붙여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환절기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보호, 충분한 물 섭취로 건조함 예방. 여름에는 무더위 대비가 필수입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미리 하기, 시원한 물 항상 준비해두기, 낮 시간 외출 피하기. 가을에는 일교차 대비가 필요합니다. 겉옷 챙기기, 온도 변화에 따른 환기 조절, 독감 예방접종 받기. 겨울에는 추위 대비가 중요합니다. 난방시설 사전 점검, 미끄럼 방지 신발 준비, 실내 적정 습도 유지하기. 이제 마음 관리와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혼자 지내다 보면 가끔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나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추억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통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8시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정하는 거죠. 대화 주제는 일상적인 것들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로 시작한 취미는 어떤지, 동네 소식은 어떤지, 손주들 이야기는 어떤지. 특히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재미있게 보는 영상이나 좋아하는 게임,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선물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건강식품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선택하기. 마음을 담은 편지 함께 보내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정보는 자녀들과 공유해두세요. 주치의 연락처, 자주 가는 병원과 약국 위치, 복용 중인 약 정보.
보험 관련 서류 보관 장소. 자, 지금까지 독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과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주무시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하기, 약 복용 시간 지키기. 둘째,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조명과 안전바 점검, 비상연락망 준비. 셋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웃들과 적절한 교류하기,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만남 가지기. 넷째, 계절별 관리를 챙기세요. 환절기 건강 관리, 폭염과 한파 대비, 적절한 실내 환경 유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실제로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